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료 장비와 전기 자동차 등이 들어가는 반도체, 배터리, 특수 광물 등에 있어 국내 공급망의 취약성을 알아보는 100일 만에 정부 검토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중국 등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조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0%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직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상승, 자산 가격 거품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저금리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36만 9천 개 늘어났습니다. 20대와 30대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일자리가 이보다 더 많이 증가해 코로나19 위기로 기업의 고용은 움츠러들고 나라 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화장품 업계가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 1위 세포라와 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양시장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93%, 코스닥은 2.61% 상승하며 움직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우호적인 언급들을 내놓았는데요.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3년까지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 흐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 증시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다시 그 상승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적 중심의 종목들 잘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자세한 흐름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오늘장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유통주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유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도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12월 14일이었죠. 이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우선 지난주까지 S&P 500 지수가 7%의 상승세를 보였던 걸 반면에 이 리테일 업종,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2월 27일 이후에 스탁 50 지수가 3.2% 상승하는 동안 우선 리테일 업종은 1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일상생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백신 접종 개시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올해 1월이죠. 코스피 랠리와 함께 유통업종이 그 전에 소외됐던 거에 비해서는 기저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소비 경기 회복 기대감과 외부 활동 재개 기대감으로 이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에 대한 주가가 시장 대비 좋았던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에도 어떤 이벤트 소멸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좀 기대감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라도 이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도 이 유통업종들의 실적 추정치를 높이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명품, 프리미엄 같은 이 보복 소비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작년에 가장 부진했었던 백화점과 면세점의 이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에 소비 심리 지표나 어떤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본다고 하더라도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내일이죠.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현대서울 이 백화점이 이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도 상교점 이후에 6년 만에 오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기대감은 점점 더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대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통업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 반면에 역시 유통업체를 한다면은 이 대면 소비뿐만 아니라 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오프라인 점포의 영업이익은 기저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특히 이제 쿠팡, 그리고 티몬의 IPO 준비 같은 여러 가지 국제성 이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면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안에서도 전 롯데쇼핑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데요. 우선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작년부터 진행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바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815억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선 이 구조조정 효과죠. 이제 부재점포 폐점한 구조조정 효과가 300억 이상의 그런 좀 수익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슈퍼 부분 쪽에서 구조조정 그리고 판관비 절감에 따른 이 적자 축소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롯데쇼핑에 대한 어떤 주가를 좀 가볍게 하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하이마트 쪽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미엄 가전 교체 수요에 따라서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1분기 때는 크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롯데쇼핑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유통주들의 이슈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 인한 기대감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 롯데쇼핑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의 시원한 상승과 함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코스피에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오후 들어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좀 시장 반등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현대바이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만 좀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JYP 엔터테인먼트, 동진세미캠, 매드팩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사실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시장 특징을 크게 뽑아보자면 지난 거래일 좀 지수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상승 영향,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화학업종 등의 이런 경기 민감주의 상승,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의 반등세가 이런 지수 반등을 좀 이끄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반등장 속에서도 이 종목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체감 역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다라는 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략히 의견을 드리자면 전일 급락분을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가 세지 않은 종목,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투심이 좋지 않은 종목은
쪽으로 인식을 하시면서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뭐 바이든 정부가 이 반도체 공급망 관련 조사에 대한 행정 명령이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일단 우리 반도체 업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또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 뭐 대규모 투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뭐 관련 장비, 소재 업종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점 등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이런 관련 업종의 종목들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헬스케어 업종의 반등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그 관련 공시를 밝힌 점 등이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최근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업종의 동반 반등을 좀 이끌어내는 상황으로 오늘 시장 상황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 그리고 헬스케어 쪽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현대바이오, 셀트리온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현재 8.09% 상승한 1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EUV 극자외선 스캐너 장비에 4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는 이슈가 이어져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EUV 스캐너 기계장치 구매를 위해서 오늘 2025년 12월까지 약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EUV는 기존 장비 대비 파장의 길이가 14분의 1 미만으로 짧아서 회로에 새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하반기 10나노 4세대 D램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금융사는요, EUV 취득 계약은 SK 하이닉스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고 예산에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EUV 노광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로 이들 업체는 파운드리 제조 공장에서 EUV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현대바이오 현재 30% 상승한 5만 2천 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동물 실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현대바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CM팜의 니클로사마이드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항바이러스 효력 시험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대주주인 CM팜과 공동으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험 동물에게 치료제를 경구 투여한 다음 날 코로나 바이러스 양을 측정한 결과 표준 투여량 실험군의 모든 개체에서 혈액 1ml당 코로나 바이러스가 0개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 약물이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평균 12,7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수령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치료제 호재 소식에 상승하는 현대바이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현재 6.74% 상승한 3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내놓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커지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주인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동반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반 심사는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이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심사 일정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보통 평가보다는 빠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해외 승인 절차가 끝나면 의약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미 10만 명 분량의 레키로나주 생산을 완료했고요. 수요에 따라서 연간 150만 명에서 300만 명 분량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의 유럽 판매 가능성이 상승하는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치기 의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 때문에 또 이제 증시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으로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또 중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증시 동향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전부 다 폭락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괴로웠던 하루가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아니면 또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거예요. 홍콩 정부 쪽에서의 증권 인지세율을 기존 0.1%에서 0.13% 인상하면서 93년 이후에 최초다라고 또 올해 8월 1일부터 좀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 쪽에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안 좋은 좀 이야기에서 홍콩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방점을 좀 찍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좀 방점을 찍어버리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미국 시장도 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최고가 갱신한 거였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하락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 그런 하루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또 인민은행 쪽에서 일단은 RP죠.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200원어치, 200억 위안어치 매입을 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만기 도래한 물량도 동일한 물량이었어요. 200억 위안이 가지고, 그래서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재료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다음 달에 이제 매년 이제 중국이 이제 큰 행사를 하죠. 바로 이제 중국 양해라고 하는데, 이 양해가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분명히 또 어떤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도 또 거기에 따른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국 양해를 또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도 또 영향을 좀 주면서 홍풍이 좀 불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추세에 대응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또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시장의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400포인트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추세도 살아있고 또 지지도 강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178포인트까지는 큰 저항 매물대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유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서의 그런 작은 악재들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갈 것 같지만은 조금씩 눌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템포 조절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더 많이 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빠르게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중국 펀드 쪽으로서의 외국인들이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또 중국 시장 내에서도 펀드 쪽이 상당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펀드들 보면 주식 부증이 80% 이상, 87%까지 좀 비중으로 좀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도요, 미국 쪽에다가 펀드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 쪽에다가 펀드를 좀 투자를 해서 한 6,800억 정도 좀 들어갔는데, 이게 석 달 3개월 정도 수익률이 24%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에 좀 되면서 일단은 중국 쪽으로 국내 기관들도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진짜 돈은요 올해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에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돈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또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은 이 자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익을 좀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중국 양회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오후장에 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 소개를 해주시는데 수익률이 또 20% 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화교성이 22.17%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내 여행 종목이라든가 항공주들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 있는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좀 수익을 조금 더 잘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서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의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좀 수혜를 좀 생각하는 것으로 좀 보자. 국내도 마찬가지죠. 이제 백신 접종이 되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수혜가 되는 종목들, 언택트, 컨택트로 가는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뭐 호텔 레저 사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아까 오전장 대비해서 한 22% 정도 넘는 수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8.7 이하 여기까지는 일단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가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또 2로 올려서 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교성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중앙 헬리콥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종목을 또 달리도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중직 헬기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는 60000 30이 되겠다. 그래서 6000에 38. 그래서 상해 A주가 되겠고요. 자, 그야말로 이제 이름이 헬리콥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의 헬리 및 그다음에 지선 비행기를 제조를 하는 전문 국유 기업이 되겠고 본사 같은 경우는 동북 지역인 해일장성의 가을빈에 본사를 좀 두고 있다는 거고 이 회사에서는 뭐 다용도 비행기라든가 뭐 헬리콥터 등 다양하게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국 항공사의 하청 제품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헬리콥터와 소형 여객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수출 지원 제품으로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상보다는 이 우주 쪽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 중국 쪽에서도 우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미국에서도 민간 자체적으로서 계속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참 시끄럽습니다. 뭐 남중코해라든가 뭐 대중 간에 가는 게 있어서 미중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좀 감도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군대를 좀 현대화하는 속도가 지금 계속해서 빨라지는 그런 부분. 그래서 군사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자 보시면은 작년에 6월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 자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추세도 좀 봐도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다. 저점이라든가 이저점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금은 눌림 구간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전에 이 지지죠. 이 매물대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국유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 내년에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는 그런 또 매출 성장도 좀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재무적인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유보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가 넘는 그런 부분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재무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께서 크게 저기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작가님께 말씀드렸던 게
95 이하로 말씀드렸는데 현재가에 지금 55.69 이하인데 뭐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대에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이제 환산을 하게 되게 되면 9,613원이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71.16 이하 환산하면 12,226원이 되겠고 손절은 50.9 이하 환산하면 8,747원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중앙 헬리콥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스타 클래스였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108원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위험도산의 선호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1,100원대 아래로 하락 흐름을 보였으나 중국의 위안화 반등에 따른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재차 지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5.2원 정도 하락한 1,107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달러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0.09% 하락한 90.051을 기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따른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세를 잠재우지 못했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 1% 아래에 있었던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날 장중한 때 1.40%를 넘어섰고 30년물도 2.25%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세를 반영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약세 흐름을 재개했고 대표적인 안전통화인 엔화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일본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올해 들어서 달러화에 대해서 가파르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통화인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도 리플레이션 베팅을 반영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특히 호주 달러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철광석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날 0.7965달러를 기록하는 등 3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인 파운드와도 0.17% 오른 1.41370달러를 기록하는 등 강세 흐름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 미국의 민주당 또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가결할 예정임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어제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의 인플레이션 우려 달래기에 급반등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롬 연준 의장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차 누그러뜨리는 데 힘입어서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큰 폭으로 상승으로 장마감했고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장 초반에 증시가 약간 불안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고용이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도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연준 물가 목표의 달성이 되려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나스닥 주가를 불안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세에 따른 국내 증시 또한 상승 흐름을 오늘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며 장중 1,106.40원대로 하락 흐름을 이어나갔으나 지속적인 박스권에서의 흐름에 따른 저점 매수와 결제 등에 힘입어 하단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0.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 반응 또한 예상에 부합됨에 따라서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위안화 약세 흐름이 가중되면서 원달러 환율 또한 이에 동조하 보이며 장중 1,110원대로 안착 흐름을 보이며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강세에 따른 3,050대로 반등 흐름을 보이며 재차 3,000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0 초반대를 중심으로 좁은 움직임이 이어짐에 따라서 시장 또한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2,993억 정도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196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을 앞둔 가운데 1110원대 안착에 따른 추가 반등 또한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차 방향성이 부재한 원달러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단과 상단 지지에 따른 시장 피로도에 의해 큰 폭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차 하락폭을 키워나갈 경우에는 또한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권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한파 때문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발전 설비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생산이나 그런 데 차질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 피해 규모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텍사스 지역이 석유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지금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과 관련돼서 생산량을 상당히 늘려왔는데요. 하지만 그 동결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내한성 설비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게 얼어붙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이 100배나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또 미국의 전력 시스템 전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지면 다른 주에서 끌어올 수는 있는데 텍사스만이 텍시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독립성이 강합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전력도 독자적인 전력 계통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파에도 다른 주에서 전력을 끌어 쓰지를 못하는 이런 속수무책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요. 400명 넘게 정전에 따른 피해를 입었는데다가 단수로 인한 식순환에다가 또 전기 요금이 미국 같은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제 아니면 변동제 서비스인데 변동제는 좀 싸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서민층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400%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번 4, 5일간의 전력 과 관련된 비용이 무려 수백만 원이 청구될 정도로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생각보다 타격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산업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네, 텍사스 거프만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정유사들, 석유 회사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나 천연가스 그리고 음료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를 제대로 받지 못함에 따라서 생산 시설 폐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당장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롱 플라스틱이라든지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텍사스주의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NXP, 인피니온과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이 많고요.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퀄컴의 5G 무선 주파수 칩을 생산하고 있고요. SSD 같은 컨트롤러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부족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급 부족이 더 미국에서는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낸드 프레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멕시코의 공업단지들이 북부 지역에 많은데 이들 지역에 우리나라 기아차나 LG전자 그리고 다국적 자동차, 전기, 전자 회사들이 많은데 생산이 고스란히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의 소형 스토브 같은 경우는 특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의류나 생활용품,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수요가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정유수도 폐쇄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1배럴당 63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가의 오름세도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급이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오름세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오펙 플러스가 4월 이후에도 계속 감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감산 약속이 3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감산을 좀 축소한다든지 하반기에 사우디를 비롯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가 감산을 힘줘했는데 그만큼 이제 올랐으니까 자기도 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전기 자동차로 지금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미국의 에너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2019년 수준의 그 에너지 소비를 맞추려면은 2029년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는 50에서 70달러 사이에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반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1배럴에 45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빠르게 상승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증시에 자꾸 영향이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현재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지극히 완만한 금리 상승 정도를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보유할지를 결정할 때 꼭 참조하는 지표가 일드 스프레드입니다. 장기 금리에서 기업 수익을 뺀 지표가 되는데요.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주식보다 좋으니까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의 그 테이퍼 텐드럼 쇼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면서 연준이 그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요.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갑작스런 자금 회수가 신흥국의 외환 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금리를 급등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그 2000년 코로나 이후에 매달 1200달러 정도 규모의 자산을 매입해 왔고요. 현재 자산 규모가 7조 달러라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7조 달러 상당의 자금이 시중에 지금 풀려 있다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를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2013년보다도 더 충격적인 테이퍼 텐드럼 쇼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투자가들이 그래서 우려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를 좀 내다판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또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수그러드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0.35%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 신호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요. 투자가들이 성장주를 매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V장 회복에 따라서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금요일 날이 좀 좋다는 거죠. 1월달 코어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하는 실제 가격을 말하는데요. 12월 달이 1.5%였다가 이번 1월 달은 1.4%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금융 완화 기조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위험 회피 현상 조금 수그러든 게 오늘 미국 국내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문제는 그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정상화가 지금 속속 다가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화, 그린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상승 압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2월 중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3월 달 이후에는 연도교서 이후에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에는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최소 1.8%에서 2%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다면은 위험 회피 현상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나스닥이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해외의 경기와 연동성이 강한 다우 지수라든지 또 신흥국의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이런 그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이 연준이 목표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조치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도록 3년 정도까지 내다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좋은 금리 상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가 정상화되는 속에서 금리 인상이 좀 천천히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좋긴 하겠지만 문제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각국이 갖고 있고요. 사상 초유의 금융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은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좋은 금리 상승이 찾아오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고용 회복이라든지 완만한 물가 상승도 있고 미국의 장기 금리는 1.5%를 넘지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달러 약세 속에 한국이나 중국, 신흥국 중시로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골디락스라고 해서 영국의 그 동화에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을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는 이런 그 장세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금융 장세가 실적 장세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보다는 오히려 나쁜 금리 상승이 진행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유동성에 따른 풀린 돈들이 달러 가치를 급락시킬 수가 있고요. 또 장기 금리를 급등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의외로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려서 주가 폭락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는 물가나 장기 금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투자 비중을 그 수시로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또 너무 좋은 쪽만 듣고 나쁜 쪽은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식시장에서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중국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테슬라라든지 뭐 다른 종목에서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으로 돈들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에 직접 투자한다든지 중국물 펀드의 가입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중국의 그 GDP 성장률 증가율을 보면 무려 20%에 달하고요. 또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한다면 다양한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호전세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현재 정치 계절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7월 1일 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요. 내년은 시진핑 상기를 결정하는 당대회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국민들 그 눈높이에서 재정이나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시키면은 시 주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잠재해 올 수가 있고요. 또한 주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자금들이 증시로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증시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증권화 비율이죠.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비율 보면은 선진국들은 100%가 넘지만 지금 중국은 60%대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정치 계절이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중국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책 시장이라는 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고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가 이전까지는 10%였는데 지금은 앞으로 40%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년 50조 원의 장기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은 주시장의 변동성도 줄어들고요. 가치 투자가 정착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 지역 가정의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6.4%인데요. 이제 앞으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라든지 공모주 투자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많이 지금 그 자금들이 조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시제도, 시장 퇴출제도, 지배구조 개선, 또 성장주의 그 IPO도 등록제로 전개화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성장주들이 주시장에 들어오고 성장주들이 지수의 편입됨에 따라서 주시장의 그 역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MSCI라든지 FTSE 같이 글로벌 주가 지수들 같은 경우에 중국 비중을 앞으로도 계속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로의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주라든지 중국을 대표하는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중국 증시에서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정도가 되면은 미국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가파처럼 중국에서도 5G나 빅데이터, AI, 반도체,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가전 쪽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투자하실 때는 중국의 이런 역동적인 성장을 이끄는 고성장 산업들이죠. 하이테크 산업. 특히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로 선언하는 등 많은 그 IT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그 혁신적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을 수반한 소비 업그레이드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텐센트, 징둥 같은 종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도 미국에 맞서서 서프라이 체인망을 업그레이드하는 산업에 그 많은 투자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SMI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포기하고서는 중국의 꿈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입니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에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는 5종목 담겨 있고요. IHQ가 3.8% 수익 구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AS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 도너 리포트 총 376%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종목들 AS 바로 받아볼게요.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바로 들어볼까요? 네, 메디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앞전에 박스권 돌파하는 위치라고 어저께 AS 때 말씀드렸죠. 일단 반등 흐름 잘 나와주고 있고 5일 이평선 위로 주가 안착하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대 여기 이제 벗겨내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 추세 상단인 한 3,6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좀 36,000원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후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좀 잔잔하게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인데요. 오늘 강하게 좀 시세가 튀어 올라와 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2,480원, 2,500원 부분이 좀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그 가격대 이제 시장 급락 나오면서 이탈시켰다가 지금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5일선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윗꼬리가 만들어졌는데 괜찮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내일쯤 해서 또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간다면 다시 한번 추세 하단에서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IHQ인데요. IHQ 지금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어저께 한 3일 전에 이제 5일선 돌파하고 5일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운동이 나와줬고 오늘 시가부터 좀 강하게 띄웠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아래로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장 들어서 시장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5일선 회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이런 추세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변곡점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세 크게 나올 거고 아래로 간다면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보신 것처럼 60선까지 조정이 이제 한번 내려와 줬는데요. 어저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죠. 앞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60선 살짝 위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줬던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역헤드앤숄더의 우측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상승 흐름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다음에 현재 박스권 저점 구간에서의 돌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TS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시가 20선까지 한 3일 정도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 반등 흐름 굉장히 좋고요. 주봉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음봉으로 이번 주에 마감을 하는 흐름으로 끝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흐름 하루 정도 더 남았으니까 지켜보고요. 크게 주봉상 아래꼬리 안 달리는 상황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3,800원 정도 마감해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빠르게 받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